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종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 논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공기업론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공기업론 논술이 있죠. 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논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논술 쓰기 방법은요, 논술 쓰기 방법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논술 쓰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경제 논술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경제 논술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경제 전공에 대한 얘기는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 이제 경제 전공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힘드냐면은요, 그런 거죠. 경제 전공은 이제 전공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공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경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사회의 어떤 경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 대한 경제 구조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공기업론 논술에서도 보시면은 로직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직의 영역이다. 즉 논리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논리가 여러분들이 체계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쓸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논리와 개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는 것 중에서 뭐냐 하면 경제 논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경제 논술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쯤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드릴 거냐면, 한국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미국이 있죠.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경제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유럽의 경제, EU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 경기는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과연 회복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독일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EU는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EU를 봤으면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어떤 경제 역사와 한국의 경제 역사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까지 가시면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여러분들이 맞아떨어지게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한 번쯤 내수시장으로 왜 돌리고 있는지, 지금 현재 중국이 내수시장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시장으로 왜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 경제에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역시 한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의 이제 기업,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뭡니까? 가계부채,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는 이제 지방의 부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업에 대한 얘기, 세수와 세원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만약에 시사라면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깔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한국의 부동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의 부동산이 과연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한 번쯤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버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제 버블이 나온 것이 뭡니까? 네덜란드 버블이죠.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과 미시시피 버블, 그 다음에 사우스시 버블이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버블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물론,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 혁명의 어떤 기초가 되었던 그 경제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과 어떤 정치적인 요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버블, 이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대공황이죠. 대공황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에 대한 얘기들, 물론 제가 미국을 할 때 대공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공황, 그 다음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미국의 다시 나스닥 버블이 있는데 그 나스닥 버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버블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쭉 한 번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EU, 일본, 중국, 기업, 부동산,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그 다음에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한 40강이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이제 좀 짧게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 편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중심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